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올해 학생 직업희망조사에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 희망 직업 조사를 하는데요. 지난 6월에서 7월 초중고 1200개 학교, 무려 학생 약 2만 3,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1월에 그 결과를 발표했고요. 뉴스에서 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바뀐 부분이 뭐냐면 초, 중고 모두 10위권 안에서 공무원이 빠졌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최근까지 중학생들이 21년도에 공무원이 6위였고요. 22년도에 10위였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17위 하면서 이제 청소년 희망 직종에서 공무원은 초, 중고 모두 10위권 바뀐 거죠. 그런데 뭐 엄밀히 따지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에서도 분야가 나뉘었다고 봐야죠. 분야가 나뉘었다는 건 10위권 안에 공무직이 있다는 건데요. 가령 교사의 경우 초중고 모두 1위에서 3위 안에 들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신분은 교육 공무원이죠. 그리고 경찰관은 초중고 희망 직업 순위 모두 5위에서 7위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또 경찰 공무원이죠. 중학생 희망 직업 순위 6위가 군인인데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졌다기보다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업무만 청소년들이 보기에 좋아 보인다는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죠. 최근 들어 공무원 임용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분들이 꽤 많이 그만둔다는 뉴스 등만 많고요. 그런 영향이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 희망 직업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네. 한 벌써 6, 7년 전인 것 같아요. 유튜버가 희망 직업 1위였다고 하던데 요즘도 그럴까요? 예. 크리에이터는 초등학생 희망 직업 10위권 안에는 계속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요, 운동선수입니다. 예. 5년 연속 부동의 1위였어요. 13.4%가 운동선수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럼 얼핏 보면 초등학생 중 뭐 10명 중에서 1명이나 2명 정도는 희망 직업이 운동선수라는 건데, 교실에서 물어보면 진짜 그 정도 비율이 되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 13.4%라는 건 응답자 중에 희망하는 직업이 있다고 답변한 학생들 중에서 운동선수가 13.4%라는 거거든요. 초등학생들 중에서 20% 정도는 아직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고 응답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로 상담해 보면 희망하는 직업을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요. 설문에 응답할 때는 뭐 희망 직업이 없다고 답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뭐 관심 있는 쪽으로 아마 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운동선수가 1위로 나왔을까요?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일단 체육이 좋은 거죠. 실제 무슨 과목이 제일 즐거워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체육이랑 과학 시간이라고 보통 답을 해요. 체육은 운동장 나가서 뛰니까 좋은 거고요. 과학은 과학실에서 실험하니까 좋은 거죠. 실제 중고등학생 응답을 보면 중학생까지는 10위 안에 운동선수가 있지만 고등학생 되면 희망 직업에 운동선수가 없어요. 그땐 이미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운동선수에 대한 꿈을 아예 꾸지 않죠. 예. 자, 그럼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중고등학생은 희망 직업 1위 뭐였을까요? 예. 중고등학교 1순위 희망 직업이 모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는 3위였고요. 네, 일단 초중고 학생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이죠. 가장 가까이 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요. 환경상 가장 잘 관찰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초중고 모두 3위권 안에 꾸준히 교사가 있다는 건 그래도 알게 모르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뭐 선생님들이 요즘에 교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도 말들 하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욕도 많이 먹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보기에 우리 선생님이 좋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순위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초중고 12년 동안 그래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고 졸업 후 한 번도 인사는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삶의 어떤 방향을 잡아준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초등학생 희망 직업 2순위 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 2위는요, 의사였습니다. 이것도 최근 몇 년 동안 변함없이 2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학생만 놓고 보면 1위가 운동선수가 아니고요, 의사거든요. 그런데 변한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의사가 되고 싶은 동기가 좀 달라졌음이 느껴져요. 5, 6년 전만 해도 의사가 꿈인 아이들이 이제 이유 중에 꼭 이런 말이 들어갔죠. 아프고 힘든 사람을 치료해서 낫게 해주고 싶다. 국제의료봉사단에 들어가서 아프리카나 열악한 곳에 가서 누군가를 살려주고 싶다. 이제 그랬는데요. 근데 요즘은 대답이 조금 단순화됐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예,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제 초등 아이에게 듣기에는 좀 씁쓸한 동기가 되죠. 아이들이 바라보는 의사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심성을 지닌 아이들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의사에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의료연구원이 되고 싶다거나 중증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사를 보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옮겨갔거든요. 자, 좀 다른 시선으로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0개 순위 안에는 없지만 초등학생들만의 10위 안에 있는 그런 희망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중고등학생들 응답에는 10위 안에 없는데 초등학생들 직업 희망 순위 10위 안에 꾸준하게 들어가는 것. 예. 제과 제빵원이었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빵하고 과자를 좋아해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직업을 선택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특히 미취학 시절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엄마랑 같이 집에서 쿠키나 빵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엄마랑 직접 만들고 기다리고 먹었던 행복했던 기억이 희망 직업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저는 제과 제빵원이 10위권 안에 든 이 통계를 보고 그나마 어떤 희망 같은 게 느껴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엄마들이 나름 자녀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직업 선택을 떠나서 그 소소한 행복의 기억이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어 진짜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가정에서의 다양한 체험이 아이들의 진로 교육에도 도움이 되겠죠. 예, 다양한 체험 좋습니다. 그런데 초등 3학년 정도 되면 이미 아이 본인의 성향이 거의 나타나거든요. 특히 진로 적성 검사를 해보면 금방 알고요. 초등 저학년까지는 다양한 체험을 하더라도 3학년 이상이 되면 아이 적성에 맞는 체험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아이에게 자꾸 도전적인 체험을 하게 한다거나 반대로 도전적인 성향의 아이에게 안정적인 체험을 하게 하면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떤 체험을 하러 가자고 해도 거부감을 보이죠. 그리고 다양한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하게 해줘야 아이들이 나중에 자신이 뭔가 원하는 걸 찾았을 때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진로 결정에 있어 다양한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네. 어떤 걸 시작했으면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만하지 않고 최소한 어떤 성취를 얻는 수준의 종결 지점까지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그걸 마치는 때까지는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태권도를 시작했으면 최소 검은띠까지는 일단 마친다. 피아노를 시작했으면 어떤 책까지는 끝낸다. 발레를 시작했으면 무슨 단계까지는 한다.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린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고 그 단계까지를 마친 후에 다음 단계를 할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칠지를 결정하는 거죠. 사실 초등 시기에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성향과 적성을 바탕으로 방향성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초등 시기는 성실성을 기르는 최적기가 되는 거죠. 자, 초등 시기에 성실성을 놓치면 진로 찾기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가? 네, 이런 겁니다. 초등 시기에 성실성을 놓치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희망하는 직업을 결정해도 그 직업을 갖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에
성실성이 부족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딴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죠.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힘든데 더 쉬운 건 없나? 아, 더 쉽게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없나?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죠. 자신의 적성과 희망 직업군을 알아도 결국 그냥 내 실력은 안 될 거라고 단정하면서 다른 길을 택하게 돼요. 사실 실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끝까지 종결짓는 성실성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식이 성실성을 갖추는 게 진로 결정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하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잘하는 걸 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자, 좋아하는 걸 하든 잘하는 걸 하든 다 괜찮습니다. 둘 중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고민은 많이 줄어요. 좋아하는 게 확실하면 그 기회를 주시고요.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켜보니 소질이 있고 잘하는 게 맞으면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좋아하느냐 잘하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결국 진짜 실력을 가르게 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하는 힘, 성실성이 관건이에요. 갈수록 초등 아이들 성실성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걱정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누가 옆에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케어되는 아이와 방치되는 아이들이 선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아직 혼자서 뭘 꾸준히 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누군가 지켜봐주고 살펴봐주고 있어야 해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찾기보다 먼저 우리 집에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돌보고 교육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가 보일 겁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